예장합동총회가 세계복음주의연맹인 WEA의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공청회에서 WEA는 신학과 구성원들의 활동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일절 교류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차세대 선교학자들을 멘토링해 세계 신학계와 세계교회를 섬기는 선교 지도자로 육성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 얌스 펠로십 사역을 취재했습니다. 필리핀 빈민 선교지의 온라인 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우리 기업과 교회, NGO 단체들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CT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지난 2009년에 가입하면서 국내에 알려진 세계복음주의연맹 WEA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2014년 WEA가 총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려고 했지만 유치 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하고 석연치 않은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본 WEA와의 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WEA에 대한 바른 신학적 이해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 총신대 정승원 교수는 WEA와의 교류를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정 교수는 사실 WEA는 총회의 정체성과 총신의 정체성과는 전혀 관련 없는 제3의 기구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바람직한 결론이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WEA 신복음주의의 신학과 에큐메니컬 활동 비판이란 제목으로 발제한 총신대 문병호 교수는 WEA는 복음주의적 카톨릭주의와 신자유주의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A는 신학과 구성원과 활동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일절 교류, 협력, 가입을 금해야 한다. WEA는 복음주의 운동이라 하지만 저는 이미 에큐메니컬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공청회에 앞서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소강석 총회장은 우리의 선진들이 추구했던 신학적 순수성과 순백한 신앙은 절대로 포기해선 안 된다며 이것만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신학과 신앙에 의해서 영적인 삶을 사게 하는 영성과 신앙의 가치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함께 서로 마음을 모으는 그리고 한 방향으로 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편 예장 합동총회는 오는 11일 광주 중앙교회에서 22일 부산 부전교회에서 2차와 3차 WEA 공청회를 진행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세계 선교 사역의 주도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그 경험을 학문화하고 세계 교회와 나누는 책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역할을 해낼 우리나라의 차세대 선교학자를 발굴하고 지원에 나선 곳이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숭실대 반광준 박사는 올해 처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로 선발됐습니다. 지난해 선교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으로 국제 무대에 설 수 있게 된 건 한국 얌스 펠로우십의 인큐베이션 덕분입니다. 처음 참여한 부분이니까 낯섦과 두려움이 많지만 그 펠로우십 안에서 멘토링으로 다 엮어주셨고 함께 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즐겁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얌스 펠로우십은 기독교 선교 사역의 학문적 연구를 펼치는 학자들의 모임인 세계 선교학회 국제 얌스의 한국 지부입니다. 세계 교회를 섬기는 한국 차세대 선교학자들을 육성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세계 선교 사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한국 교회가 이제는 선교의 경험을 신학화하고 세계 교회와 나누는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목적에서입니다. 한국 얌스는 선교학과의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국제 선교 대회에서 한국 선교학자로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멘토링과 재정 후원, 리서치 지도 등 인큐베이션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인큐베이션이라는 말 자체가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키워서 이제 이렇게 성장하게 이렇게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 한국 학자들이 국제 대회에 나가서 자신 있게 이제 발표를 하고 우리 한국의 여러 논문들을 이제 멋있게 발표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역입니다. 한국 얌스 사역의 첫 성과는 오는 25일과 26일 열리는 필리핀 기독교 5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선보입니다. 특별히 한국 얌스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국제대회에는 전 세계 학자들이 쓴 선교와 종교교육에 관한 논문 54개가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 학자는 10명으로 모두 한국 얌스 인큐베이션 대상자들입니다. 이 10명의 발표가 예를 들어 해마다 축적이 되면 한 5년이 되면 50명의 한국 학자들이 세계 교회의 학문적 내용들을 나누게 되는 그런 쾌거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게 더 가속도가 붙게 되면서 전 세계 이 학계, 신학계의 학문적 불균형이 오히려 이제 균형을 잡는 큰 변화가 있을 거라 기대하고 한국 선교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 발전을 위한 차세대 선교학자 양성 노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CTS 연중기획 시간입니다. 캠퍼스 채플은 신앙이 있는 대학생에게는 예배 습관을 만들어줄 수 있고 비신앙인 학생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제한이 따르는 상황에서도 캠퍼스 다음 세대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채플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제한이 생긴 캠퍼스 채플. 하지만 캠퍼스 다음 세대의 복음화와 영적 성장을 위해 예배를 멈출 수는 없는 상황에서 교목실마다 채플 방식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대 캠퍼스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세우기 위한 다양한 노력 가운데 각광받는 건 역시 비대면 방식의 채플, 온라인이 새로운 활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발표된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21세기 교회연구소와 한국교회 탐구센터,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코로나 시대 기독청년들의 신앙생활 탐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25%가 기독교 관련 온라인 콘텐츠 이용 시간이 늘었다고 답해 온라인 채플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의 진솔한 이야기와 대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남기는 유명 가수 윤도현 씨. TV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방송 같지만 한 대학교 교목실에서 채플의 개념으로 학생들을 위해 만든 영상입니다. 백석대학교 교목실은 유명인이나 교수들의 삶을 통해 학생들에게 조언과 감동을 전할 수 있는 콘텐츠나 손양원 목사 등 신앙의 선배들을 조명해보는 영상을 통해 신앙인과 비신앙인 학생 모두가 유익할 수 있도록 온라인 채플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나 삼 별, 나의 삶 별이 되어 라고 해서 교수님들 중에 몇 분을 저희가 선정해서 그분들의 삶과 신앙, 또 전공, 또 교수로서의 사역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유적지를 탐방하는 순서들도 있었고 또 신앙의 위인들, 손양원 목사님이라든가 주기철 목사님 이런 이제 특집을 해서 기독교인들은 자긍심을 비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에 대한 또 새로운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고요. 온라인 채플의 다양한 시도, 캠퍼스 다음 세대의 눈높이에 맞게 복음을 전하고자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아니더라도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를 위해 복음의 본질을 지키는 가운데 형식의 다양화와 소통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20대 청년 대학생들 디지털 굉장히 친숙해 있고 영상에 친숙해 있고요. 어떤 논리보다는 어떤 감성의 터치가 훨씬 더 접촉점을 만드는데 용이한 그런 세대입니다. 채플이나 강의, 온라인 영상을 만들 때는 학생들의 눈높이로 학생들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진정성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 흐름에 발맞춰 변화하는 채플. 팬데믹 시대에도 다양한 형식의 시도로 캠퍼스 다음 세대의 영적 필요를 채우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필리핀 빈민 지역 학생들은 코로나 때문에 학교 수업에 참여하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를 돕기 위해 컴퓨터를 후원하고 교내 온라인 수업을 지원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윤열통신원이 취재했습니다. 필리핀 바스코 빈민 선교지에 보낼 물건들이 차곡차곡 박스에 담깁니다.
한국 기업과 교회가 후원한 15대의 컴퓨터를 필리핀 바스코 WMC 케어 크리스찬 스쿨에 보내기 위함입니다. 이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멕시코 등의 나라에 국제구호, 개발, 교류를 하는 NGO인 브링업 인터내셔널이 주관했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지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필리핀 바세코 지역에 많은 물품들이 보낼 수 있도록 또 학교라든가 이런 곳에 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이 지속되고 있어서 너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 바스코 선교 지역은 강력한 봉쇄 정책으로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 매일 진행되던 구제 사역은 코로나로 인해 멈춰버렸습니다. 학교 또한 대면 졸업식은 열렸지만 수업은 여전히 온라인으로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빈민 지역의 아이들의 교육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기를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바뀌어가는 상황 가운데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됐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 온라인 수업은 이제는 진행되어지고 빈민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도시보다도 이 종식되는 시기가 더 늦어질 거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보내지는 컴퓨터는 바세코 선교 지역에 최초로 온라인 수업을 위한 시설 구축으로 쓰여집니다. 브링업 인터내셔널은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일상 가운데 바세코 선교 지역 학생들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 교실에 5대에서 10대 정도의 컴퓨터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한 오전 오후에도 20명 정도의 아이들밖에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일들이 이런 온라인 클래스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오픈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리핀 바세코 빈민 지역의 온라인 수업이 온전히 펼쳐지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바른미디어와 함께 걷는 아동발달연구소가 2단 사이비 피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돕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업무 협약을 통해 2단 사이비 단체의 영향을 받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회복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바른미디어 조미듬 대표는 2단 사이비 대책은 사이비에 미혹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많은 사람이 함께하는 공적 사역이 된다면 또 하나의 사각지대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함께 걷는 아동발달연구소 장은지 대표도 여러 전문가와 함께 피해자들의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일장신대학교가 지역 교회에 마스크 10만 장을 전달했습니다. 한일장신대는 학교가 후원받은 마스크 10만 장을 한일장신대 출신 목회자들의 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장신대 최은하 총장은 한일장신대가 지역사회와 교회를 섬기는 대학이 되도록 더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아름다운 가게와 배달의 민족이 캠페인을 통해 모은 일회용 숟가락과 포크 2만 개를 다일 공동체에 전달했습니다. 아름다운 가게와 배달의 민족이 진행한 굿바이 일회용 수저 포크 캠페인은 배달의 민족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고객이 일회용 숟가락과 포크를 사용하지 않고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하면 온라인 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이 캠페인입니다. 다일 공동체는 도시락을 전해드릴 때마다 소중하게 잘 사용하겠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학업 성취도 평가와 학습 지원 강화 대응 전략과 관련해 좋은 교사 운동이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좋은 교사 운동은 지난해 학업 성취도 평가는 코로나19로 학생들이 겪은 학습의 피해를 짐작할 수 있는 결과라며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등교 일수를 늘리고 2학기 전면 등교를 충실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학업 성취도 평가 대상이 되지 않았던 초등학교는 코로나19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기초 연산 등 학습 기초 역량에 관한 종합적인 점검과 보충 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체계적인 학교 시스템 구축과 과밀 학급 문제 해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보편적 복지 체제로서의 사회적 돌봄 시스템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미얀마 민주화 운동 사상자를 돕는 모금 운동을 마감하고 지원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기윤실은 3월부터 진행한 모금 운동에 142개 단체와 개인 980명이 참여해 약 2억 1천만 원을 모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지난 1일까지 사망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식량과 긴급 지원을 하는데 약 1억 원을 사용했다며 남은 지원금은 현지 사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얀마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쟁취해야 한다는 결기로 가득 차 모두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고 있다며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사회 안정을 위한 기도와 연대를 요청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선교 바자회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선교 바자회를 대체해 열린 특별 기도회는 김미순 회장의 인도로 참석자들은 국내외 선교, 학원 선교, 코로나19 극복과 치유 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평촌교회 림형선 목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전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김미순 회장은 여전도회가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의 정신을 잘 감당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는 1978년 7월 12일과 13일 영락교회에서 첫 선교 바자회를 개최했으며 지난해와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특별 기도회로 대체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1회 CTS 대한민국 K가스펠 중부지역 예선이 CTS 대전방송에서 열렸습니다. 중부지역 예선은 찬양사역자 전용대 목사와 장한희 씨, 심리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 교수 손경민 작곡가와 CTS 중부본부 오종탁 본부장이 심사위원으로 나섰습니다. 장르와 세대, 지역을 불문한 예선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와 직군의 성도들이 오디션에 참여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구 지역의 초교파 장로연합체인 대구광역시 장로회 총연합회가 50일의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동현명 장로는 앞으로 이단들의 도전을 막고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관련 법 제정, 이슬람 세력 확장을 저지하는 일에 6천 명이 넘는 장로들이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단 사설이 난무하고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이 참 국회를 통과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슬람까지도 지금 도전하는 이런 상황에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며 힘을 모아서 이 일을 반대하는 운동에 최선을 다하고 진력하고자 합니다. 직전 회장 장인수 장로의 인도로 진행한 일부 예배에서 대성교회 박경환 목사는 소망은 오직 주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CTS 대구방송 허영란 목사 초청 순회 예배가 열렸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등의 찬양과 함께 말씀을 전한 허영란 목사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CTS 대구지사 신규식 지사장이 CTS 사역을 소개하고 순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위해 성도들의 든든한 후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사무실 앞에서 전국 14개 광역시도 성시화운동본부와 함께 평등 및 차별금지법 발의 반대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 대표회장 김종승 목사는 이상민 의원은 인권이란 미명하에 윤리와 진리까지 거스르려고 하고 있다며 종교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과 후손의 문제임을 깨닫고 발의를 철회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 박경배 공동회장의 격려사와 법무법인 INS 조영길 대표 변호사를 비롯한 지역 성시화운동본부 대표 9명의 지지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아울러 성명서 낭독과 구호 제창 후 이상민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성명서를 전달했습니다. 유강침례교회가 창립 10주년 기념 감사예배와 명예장로 추대식을 가졌습니다.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실천신학과 교수 허준 목사의 말씀에 이어 추대식에서는 정환주 명예한수 집사를 유강침례교회 명예장로로 추대했습니다.
지난 2011년 1월 16일 경북 포항시 남구 유강읍에 세워진 유강침례교회는 일대 김성용 목사 부부의 선교지 파송 후 2대 이성환 목사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용인 기쁨의 교회가 창립 25주년 기념 희망을 만드는 달리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용인 기쁨의 교회는 기흥장애인복지관이 주최한 언택트 기부 마라톤 희망을 만드는 달리기에 참가했습니다. 180명이 넘는 성도들이 동참해 참가비 전액을 기흥장애인복지관에 기부했습니다. 25년 맞이해서 어려운 분들의 관심을 좀 돌리고 이런 장애우들에 대한 좀 인식과 관심을 가지는 것이 조금 확산되고 넓혀지면은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굉장히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용기를 줄 것 같아요.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한 이번 달리기는 참가자가 원하는 시간에 5km를 완주한 뒤 참가비를 기부하는 형식으로 마련됐고 기부금은 차상위 계층 의료비 지원에 전액 사용됩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한국 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1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